우랄 알타이 어족인 걸로 봤을 때는 아마 고대의 우랄 알타이계 어족들이 유라시아의 거대한 연방 국가를 만들었을 거라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랬고 이제 그거를 증명하는 게 이 지역에서 장당 국가라는 게 있었다고 하는데 이 장당 문명이 기원은 몰라요. 꽤 오래됐다고 하는데 이 문명이 AD 643년인가? 예, 그때 정도에 그 송첸캄포에서 멸망을 당했는데 그때까지 티베트의 언어는 지금의 시노 티베트 어족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알타이계 어족이었습니다. 원래 티베트 원주민은 지금의 티베트 언어를 쓰지 않았어요. 원래 한국어와 같은 알타이계 어족을 쓰던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장족, 강족 이런 사람들. 예. 그러나 저 때 이후부터 급격히 중국어화 돼버려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의 영역이 바로 동유럽까지 펼쳐서 거대한 국가였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 제가 여러 가지 지명을 썼는데 요 밑에 보면 나오는 이런 그 카일라스산 굉장히 유명한 그 산이죠. 그리고 호탄, 이 호탄이라는 제명, 이 이름은 우리가 한국에서 그 주로 많이 사는 옥 있죠. 중국 관광 가면 사는 옥, 그게 여기서 나옵니다. 호탄옥이에요. 보통 한국에서는 화전옥이라고 불려요. 화전. 그 화전이라는 단어가 호탄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갖습니다. 현지 단어는 이덴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서 비공개 강연한 거에서 주로 많이 얘기했죠. 여기가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에덴이다. 왜? 최초의 사과를 재배한 지역은 여기다. 인류 최초로. 그랬고 이 지역에서 사과를 먹고 이덴에서 추방된 전설이 여기에 존재한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고대 인류가 이 지역에 있었을 거라는 거는 신화에서도 나와요. 예. 그래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퍼졌었다는 게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랬고 여기 보면 아까 했던 케레이족, 이 족보책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 9개의 위구르 부족이 그러니까 위구르 한국은 코리아 한국이 아니라 칸이 다스리는 나라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구르 한국계 민족들이 9에서 10세기경 건국한 왕국들로 이 사람들로부터 케레이가 분파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구르족으로부터 케레이가 갈라져 나왔대요. 근데 이 갈라져 나온 사람들이 9개의 민족인데 이 9개의 민족이 12개의 국가를 만들었대요. 시기는 9에서 10세기인데 요거 비슷한 내용이 한다고 거기에 써 있잖아요. 구이족이 12황국을 건설했다. 숫자 9와 12가 나오죠. 근데 똑같은 얘기가 여기 나와요. 위구르족으로부터 분파한 케레이들이 9개의 민족인데 그 9개의 민족이 12개의 케레이 연방을 만들었다. 위구르 연방을 만들었다. 그렇죠? 제목도 특이하게 아르한가의 오르타 발르기래요. 아, 요거는 카자거를 알면은 좀 좋은 내용인데 오르타 발르. 오르타라는 건 아까 했듯이 중앙이라는 소리입니다. 중앙, 센터, 발르, 생선이에요. 생선 왕국. 왜 그럴까? 뭐 이거 천문 얘기지만은 AD 9세기에서 10세기 아닙니까? 물고기 자리 시대거든. 물고기 자리 시대 왕국이라는 소리거든요. 예. 내륙 국가에 무슨 물고기입니까? 이건 천문하고 상관이 있는 거지. 그래서 물고기 자리 시대에 천손민족이 세운 나라라는 의미로서 오르타발륵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다. 당연히 물고기 자리 시대가 전 2000년 동안의 이 별자리 세계의 중심지였으니까. 왜? 우리 한민족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별자리를 따라서 움직였던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고기 자리 시대, 당연히 물고기 자리 시대의 중심, 오르타발륵을 중심으로 12개 연방 국가를 만든다. 굉장히 이해가 쏙쏙 되는 내용이죠. 이게 천문학적 지식이 있다면.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홍수가 났을 때 이 고대 산간지대에 살다가 점차 동쪽으로 이동해 갔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저기 그 조성재 그 선생님이랑 같이 여기 바이카로스 무당들이랑 가서 그 브리아트 샤먼들이랑 이런 거 굿도 하고 이렇게 비교 그런 거 할 때 우리 그거 굿할 때 그 왔던 그 브리아트 그 치과 의사분이 너 어디서 왔어? 그러는데 한국에서 왔습니다. 했더니 뭐 너 그거 알아? 그러면서 그때 얘기해서 그 한 거 제가 영상도 옛날 때 보여드린 거 있을 거예요. 원래 우리는 서쪽에서 왔어. 여기서 온 사람들인데 우리는 바이카로스에 가서 머물렀고 한국, 타타르, 일본 이런 사람들은 더 동쪽으로 가서 나라를 세우겠다. 그게 언제냐? 12,000년 전이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도 구전으로 내려옵니다. 이 사람들 한남국이 안 봤어요.
늘 얘기하지만. 근데 왜 똑같은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왜 똑같은 얘기를. 이런 것들은 연구해 볼 가치가 있죠. 그래서 홍산 문명에 나와서 오키 문명이랑 비슷한 거 있잖아요. 이거 전 세계에 있어요. 이거 내몽골, 이거 잉카 문명, 이거 바이킹, 요거 흉노. 어때요? 똑같은, 그러니까 비슷한 디자인 문양들이 있죠? 네.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얼핏 보면 가야 것 같죠? 신라나, 이 카자흐스탄 겁니다. 카자흐스탄에 요렇게 생긴 토기가 있어요. 요거 가야 거예요. 요거 로마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에트루스칸. 그러니까 로마라는 도시국가를 건설했던 사람, 늑대전 먹는 전설 알죠? 로물루스, 레물루스. 얘네들이 에트루스칸족이에요. 에트루스칸족은 서양 학계에서도 여러 가지 그 논쟁이 있지만 저는 터키 학자 쪽의 그 주장에 더 무게중심을 둡니다. 최초의 유럽의 정주민들은 인도 유럽어기 어족을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똑같이 저런 게 있어요. 그리고 무덤 양식들, 적성 목각본, 요거는 가야, 요거는 러시아, 요거 카자흐스탄, 영국, 켈트족들 스키타이의 일파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보면 비슷한 문명을 갖고 있다는 게 보여요. 그리고 당목 문화, 이거 우리나라에 아직 당목이 있죠? 민속촌 가도 볼 수 있는 것들. 요게 영국입니다. 스코틀랜드. 아직 켈트족 문화가 남아있으니까. 아일랜드나 스코틀랜드 가면 당목을 볼 수 있어요. 이 앞쪽에서 무덤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당목이 있어요. 이런 거 아마 영국 애들 아마 깜짝 놀랄 수도 있어.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똑같은 게 있다는 걸 알면은. 요 우리나라, 일본, 카자흐스탄, 티베트도 있고 다 있어요. 이런 당목 문화, 이런 것들도 똑같이 다 있는 거야. 유라시아 대륙에 공통의 문명이 있었네?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알타이계 어족하고 깊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이건 제가 당군이나 카자흐스탄 책을 처음 했을 때 얘기였고 나중에 뒤로 갈 때 제가 이제 뒤늦게 발견한 거지만 여기는 인도 유럽 어족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제가 뒤늦게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약간 좀 아시아 중심으로 쓰긴 했는데 뒤에 뒤늦게 발견을 하게 돼서 제가 다음번에 쓸 책에 첨가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알타이계와 인도 유럽어계가 공유했습니다. 왜냐? 지배 계급이 두 개였어요. 이걸 제가 초창기에 간과했었어요. 무사계급과 종교계급. 종교계급은 주로 인도 유럽어계. 금발의 하얀 피부를 가진 여자들이 태양처럼 보이거든. 그래서 태양 숭배 사상이 있을 때 그런 백인 여자들이 여자 샤먼으로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아시아는 뭐 했느냐? 군사입니다. 왜냐? 말 타고 싸우는 거는 동양인이 제일 잘했거든. 징기스칸 때도 보세요. 완전 개작사를 내버리잖아요. 예, 그랬었기 때문에 고대 시대 가장 강력한 군사 유닛은 기마공병이에요. 근데 기마공병은 이쪽 아시아가 최고였습니다. 예, 그랬기 때문에 그 군사 계층은 동양인들이, 그 종교는 백인들이 맡았어요. 서양인들이. 그리고 정치와 종교를 정략 결혼으로 둘이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백인하고 동양인 사이에 국제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정략적으로. 그렇게 해서 태어난 호녀라가 누구예요? 우리가 오늘날 부르는 당군이에요. 재정일치의 군장. 예, 두 계급, 지배 계급이 서로 정략 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신라 황남대총에서 나온 DNA의 엄마 유전자가 백인입니다. 아빠 유전자는 동양인인데 그런 것들이 여기서도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처럼 당군 신상의 얼굴 바꿔야 될 거예요. 예, 좀 더 백인의 얼굴이 있고 털이 좀 더 더부룩하고 등치도 컸을 거예요. 완벽한 동양인은 아니었다. 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주스와 조선 아까 걸로 가서 비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한단고기에 파미르고온에 색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카자흐스탄은 파미르고온에 삭족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색, 삭. 뭔가 발음 비슷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 옛날 때 그 배운 사자성에 나온 세옹지마. 그게 이제 우리가 어느 날 배울 때는 나쁜 일도 좋은 일로 변할 수 있다. 전화위복이다 할 때 세옹지마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그 세옹지마의 세가 고대에는 석이라 발음됐습니다. 색, 삭, 석.
그리고 세옹짐 할 때 세가 오늘날은 현대 한자가 변방을 할 때 하는 세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변방 노인의 말 해서 세옹지마라고 해석되는데 그렇지 않을 거예요. 원래 정확한 의미는 스키타이족 노인의 말일 겁니다. 그 세가 스키타이를 상징하거든요. 기마민족. 예. 왜냐? 그 당시에 중국인들 말 못 탔잖아요. 한무제 때 그 추한만가 그거 저기 소구도족에서 국에 가서 가져와갖고 그때부터 그 기마병 양성시켰잖아요. 그 이전에 없었잖아요. 중국에는 말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옹지마라는 속담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이거 중국인 얘기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는 스키타이족의 노인의 말이라 해석한 게 맞아요. 그리고 그 고사성어 이야기 자체가 다 스키타이족의 이야기입니다. 말 타고 싸운 이야기니까. 네. 그리고 그 지배자 혹은 신의 명칭을 우리 단군이라 부르는데 물론 단골레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선 탱그리. 발음 비슷하죠? 단골레, 탱그리. 색족, 삭족. 그 다음에 우리가 있는 국가명. 우린 조선이라 불렀다는데 거기는 주장. 오늘날은 주스라 발음하지만 어쨌든 그랬다는 거. 그 다음에 3조선 시스템으로 갔죠. 우리 마한진한 변화. 거기도 오르타크스 울루. 발음은 다르지만 어쨌든 세계 시스템. 그리고 그러한 연방 국가를 아우르는 공동 수도가 우리는 뭐라 불렀다? 아사달. 카자흐스탄은 아스타나. 뭐 이 정도면은 뭐 거의 같은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은 저게 어떻게 같을 수 있냐는 거야. 저게 이 컨셉을 어떻게 같게 맞출 수 있냐는 거예요. 예? 지금 카자흐스탄이 이거를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독립하고 나서 이제 문자 바꿨고 러시아 키릴 알파벳에다 드디어 영어 알파벳으로 문자를 바꿨고 지금 국가 시스템도 소비에트 시스템을 그대로 쓰다가 공산당 그 시스템을 지금 이 주스 시스템을 복원시키고 있어요. 조금씩 복원시키고 있어요. 왜? 돈이 들고 사람들이 소비에트 시스템에 적응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도 못 바꾸거든요. 그리고 러시아 눈치도 좀 봐야 되고 하지만 어쨌든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주스 시스템을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수도 이름을 누르술탄으로 바꾼 게 정말 저는 아쉬운데 그거만 아니었으면 참 좋았는데 일대 대통령이 너무 독재를 세게 하는 바람에 이름 바꾼 건 내가 봤을 때 큰 실수라 봐요. 그냥 아스타나로 남겨놨으면 정말 유종의 미를 걸었을 거라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요즘은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누르술탄이에요. 하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스타나였다. 그래서 그 주잔이라는 발음이 중국 문헌에 보면 이렇게 한자로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근데 얘기했듯이 한자는 중국인이 만든 게 아니에요. 동이족이 만들었죠. 그래서 고스톱도 동네마다 규칙이 다르듯이 한자를 읽는 발음은 민족마다 다 달랐어요. 우리 한민족과 일본인들이 쓰는 한자도 발음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북방민족이 만들어서 서로 다른 발음을 썼다고. 요 한자들을 우리는 연연, 유연, 여여, 예예, 단단이라 발음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얘기하는 유연국입니다. 우리 북방민족에 유연이 있었잖아요. 그 유연에 대한 한자 표기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썼단 말이에요. 우리 발음은 이렇게 돼요. 거의 이응 발음으로 나가. 밑에 단단만 예외예요. 여기 나중에 타타르라는 발음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큰 지도에 보면 뭐가 나와요? 그란데 타타리에, 벨리카야 타타리아. 그 타타리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게 어디서 온 거예요? 단단. 발음은 뭐다? 주잔. 조선. 그랜드 타타리아는 결국 한국 발음으로 바꾸면 대조선이라는 소리예요. 네. 그래서 중국 발음은 루루, 로우란, 루루, 루이, 루이, 탄탄이라 발음해요. 여기서 나온 게 청나라 애들 자기들 얘기할 때는 누란. 여기서 나온 발음이에요. 아니면 투르크인들이 얘기한 투란. 여기서 나온 발음이죠. 네. 그리고 이제 카작 발음은 주안지안, 조우잔, 주주, 조우조우, 탄탄. 그래서 이응, 리을, 지읒이 서로 왔다 갔다 발음이 변한다는 걸 발음 규칙을 찾아낸 거예요. 아, 여기선 이렇게 발음하는구나. 이렇게. 예. 우리가 계집 여자를 여자로 발음 안 하잖아요. 북한은 그렇게 하죠. 우린 여자 그러죠. 여자 이응 발음. 북한은 뭐래요? 여자 이쪽 발음으로 하죠. 니은하고 리을은 같은 계열 발음으로 가는 거 아시죠? 훈민정음 발음 규칙에 의해서 기역, 니은, 미음, 리을, 시옷, 이응 5개 발음 기준으로 해서 획수 붙이잖아요. 니은하고 리을은 같은 계열 발음입니다. 그래서 여자 그런데 우리는 여자, 니은과 이응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규칙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여순, 리순, 그렇죠? 아, 이런 발음 규칙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게 서로 발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만